지금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리츠 가운데서도 또 공모 리츠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또 있는지 처음에 말씀 주셨던 절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절세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좀 들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리츠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음 먹은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당장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네요? 공모리츠를 이제 운용사가분은 또 임보문자님 보시는 장점 따로 있을 수가 있으시겠지만 그 증권사는 공모리츠를 할 때 법적 책임이 확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네. 공모상품이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실사 책임, 그 인수인의 책임. 그래서 이 상품이 문제가 됐을 때 뭐 변명할 여지 없이 그냥 증권회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확인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그 신뢰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식이고요, 공모 자체가. 그리고 이제 공모 상장 리츠까지 가면 상장은 뭐 상장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그 유동성, 편안함도 있지만 제일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그 아마 일반 기업들이 상장할 때 수요 예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네. 뭐 얼마에 하려고 그랬는데 뭐 투자자들 수요가 많아서 뭐 상단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가격을 바꾸는데 공모 이 리츠는 가격을 그렇게 임의로 높이지 못합니다. 공모가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원가주의라고 해서 네. 매입하는데 쓰인 그 가격만큼만 공모를 해야지 더 그거를 가격을 뭐 불리거나 뭐 줄이는 건 더 어렵겠죠. 불려서 뭐 예를 들어 샀는데 리츠 입장에서 이 자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더 높게 발행하고 싶어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주의라서 이제 5,000원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지만 실제 가치가 좋아도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노력이 있어서 정말 괜찮은 딜을 했어도 자기가 들어간 돈 이상 시장에서 모으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5,000원의 즉 원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가 그 공모주 청약 때에 나옵니다. 여기도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뭐 경쟁률이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지만 공모주의 공모가는 5,000원으로 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있겠죠. 하지만 그 부동산을 원가에 그대로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한번 공모주 청약이라는 데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이후에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한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모 시점에서 공모주 청약이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공모 리츠가 어떤 점이 좋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주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세금적 특성 외에 공모주 청약 시점이 보면 가격을 인기가 많아도 가격을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시점, 그 청약하는 시점, 그 시점이 좀 상당히 좀 매력 포인트가 잠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공모 가격이 5,000원으로 다 고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나 봐요. 그 공모 이렇게 리츠 이야기할 때 커피 한 잔으로 부동산 사기 뭐 임대 수익 벌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모펀드나 이제 그 사모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내가 좀 중간에 뭔가 사정이 생겨서 투자 원금을 좀 돌려받고 싶어도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상장 리츠의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처럼 내가 필요할 때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하고 똑같이 3거래일이라든가 뭐 수수료라든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네, 다 똑같습니다. 대신 특징 하나는요. 일반 기업들이 중간 배당이 아니면 1년에 한 번 보통 배당을 하는데 리츠는 거의 예외 없이 1년에 2번 그리고 어떤 리츠는 심지어 분기별로 이렇게 자주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조금 더 자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그 배당한 시기는 리츠들이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다 달라서 좀 조합하면 매달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 대부분이 이게 상장 리츠들이 지금 뭐 3월, 6월, 그 다음에 6월, 12월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준비하고 있는 이제 좀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러 결산기를 1월, 7월로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은퇴 소득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리츠에 투자를 하시면서 배당을 이제 매월 좀 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분산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상장 리츠들이 약간 좀 결산기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약간 좀 비어 있는 어떤 이제 그 해당 올해 이렇게 좀 결산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리츠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매월 이렇게 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좋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던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장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공모 상장 리츠는 사실은 이 세금 혜택 알고서는 네. 알고 나시면 이거 네. 투자 안 하시면은 정말 안 되는 그런 정도로 강력한 그 정도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특히 그 여러 이유 때문에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상가나 주택 갖고서는 지금 우리나라 임대한다고 하면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심지어 1주택도 네. 그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넘는데요. 그 월세 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소 못하게 거의 뭐 임대 사업을 이제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를 보더라도 상가 이 운영 기간에 상가 임대료를 결국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운영하면서 몸고생 그리고 마음고생 또 꽤 있을 거고요. 또 세금 고생 해야 되거든요. 그 임대소득 다 받아서 개인이면 종합소득 또 법인이면 법인세 내야 되는데 리츠는 그 오피스든 상가 건물이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법인세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기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랑 두 번째로는 양도 차익을 보면은 이게 저는 좀 기막힌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막히다는 게 좋은 의미로요. 그 원래 자본의 차익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매기는 게 뭐 대부분의 제도고 우리나라도 그 법인이 들고 있든 개인이 들고 있든 양도 차익이 나면 세금을 냅니다. 법인세로 내든 개인이 소득세로 내든 양도소득세죠. 근데 리츠 상장 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서 주가가 같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팔았을 때 그 주가가 오른 원인은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저희 그 주가 상장 주식에 대한 차액을 안 내니까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세금 혜택이 그 여기저기 좀 많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이제 종합 절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는 좀 고액 투자자들이 직접 부동산을 이제 운영하는 것에서 좀 옮겨가시는데 아무래도 직접 부동산을 운영하면 마음은 좀 그 뿌듯하실 수 있겠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이게 딱 정해져 있긴 해도 솔직히 돈 대 돈 실속을 보면은 그 굉장히 실속이 떨어지는 투자거든요. 세금 같은 게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뭐 돈이 좀 있으신 분 그 돈이 좀 있으신 분들도 근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네, 훨씬 많이 투자하시죠. 네, 훨씬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몇 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 배당 받는 금액이 500만 원도 한참 훌쩍 넘어가는 금액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럼 그분들은 종합소득과세를 받게 되면 한도를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냥 직접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나요? 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리츠로부터 받는 배당도 2천만 원 넘으면 이제 금융소득 초과했으니까 종합소득 내고 임대소득도 뭐 공제하는 거 넘으면은 대부분 내거든요. 대신 양도 차익 부분이 가장 크죠. 어쨌든 근데 실제로 부동산을 이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오니까 거기보다 어쨌든 리츠는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맞습니다. 리츠는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나도 비과세. 그리고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을 내도 배당을 하면 비과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갖다서 네. 조금 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세게 리츠의 법인세를 이제 면제를 해주는 이유는 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츠는 일종의 네. 투자 상품인데 네. 그 투자 상품에 법인세를 매기면 네. 실제 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받아야 되는 배당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 비이클인 리츠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거고요. 실제 개인들은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배당을 해주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하지 않고 네. 법인에게 직접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자산가 분들 입장에서 네. 직접 부동산을 네.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리츠에 좀 넘기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해주신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이렇게 좀 투자 물건을 홍보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현물 출자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상장 리츠에 네. 본인이 부동산을 팔면서 이거를 주식으로 받아가는 경우, 주식으로 받아가는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해서 양도세를 이연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지나면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양도세 이연 효과는 좀 없어지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계속 건의는 좀 하고 있거든요. 계속 좀 일몰 기한을 좀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그런 어떤 제도적인 혜택도 좀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지나가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먼저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융사가 가서 이렇게 좀 한번은 같이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제안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뭐 자산가 분들이나 또는 네. 이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그 공모상장 리츠의 어떤 이제 장점 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안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롯데리츠나 SK리츠나 이런 어떤 이제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제 부동산을 이용해서 상장 리츠를 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인식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품들 중에 그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것들 본 것 같습니다. 뭐 네. 롯데백화점 뭐 이런 데도.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게 이제 어쨌든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뭐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데 만약에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뭐 건물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건물 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리츠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매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 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리츠를 공모 상장 리츠를 산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보통?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츠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금액으로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츠는 그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영속형 그 실물 리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투자된 원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유하고 네. 있는 그 부동산 자체를 매각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다. 네. 그러면 내가 계속 보유해서 현금을 받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매각을 하는 순간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게 분명하다면 네. 매각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크게 변동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뭐 공실이 생겨서 이거는 이자만 계속 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임차인을 뭐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세우는 게 쉽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뭐 어떤 상황이 생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반대로 만약에 이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을지로에 있는 센터원이라고 하면 이 센터원 건물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팔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센터원 건물을 팔게 되면 이 센터원을 리츠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그 매각 차익을 한 방에 배당 수익으로 이렇게 받게 되나요, 혹시? 매각 차익은 다 배당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츠는 90% 이상을 그 배당을 해야 법인세가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만 만약에 그 배당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10%는 남잖아요. 근데 그 1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리츠들은 배당 가능이익의 100%를 배당을 하고요. 심지어 그 회계 기준상으로 보면은 이제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데 그 감가상각 비용까지 포함해서 초과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부동산을 이제 매각해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각 차익은 배당을 하고 원래 이제 투자 원금은 재투자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그 상장 리츠들이 아직 연역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네. 매각을 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는 계속 어떤 그런 매각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매각 차익을 또 많이 배당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본격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리츠는 90% 이상 사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배당 가능 이익들을 이제 배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배당 가능한 이익은 결국에 말씀해 주신 이 매각 차익이 네.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임대 수익 같은 것들이 이제 네네.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이 두 사례를 고려해 봤을 때 리츠 투자를 해서 국내 혹은 뭐 국외라도 성공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보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네. 먼저 이제 90%가 이제 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네. 걸 하느냐? 네. 임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이중과세 방지의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법인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를 내야 돼요. 뭘 하든 간에.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오피스나 상가를 들고 있으면 일반 법인이요. 거기서 받은 임대료 수익, 즉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그 순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뭐 25%, 20% 이거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낸 이후에 그 이익을 배당을 하면 이제 개별 주주들이 다시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또 따로 내죠. 그게 뭐 15.4%가 될 수도 있고 많아지면은 개인 소득국가로 올라갑니다. 원래 두 개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법인 제도를 이용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투자 활성화를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 특별 면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게 바로 이제 그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생기면 그걸 재투자를 한다면 사실 기업들은 재투자하고 싶거든요.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생기면 그거 갖고 본인이 펼치는 사업을 더 이렇게 활발하게 펼치고 싶지 이걸 다 주주들에게 다 환원시키고 싶지가 원래는 않은 동기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난 것을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자산 매입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말게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기로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세금 내. 하지만 배당 가능 이익을 90% 이상 순수하게 배당을 해준다면 그럼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동산 투자의 어떤 본질, 투자로서의 운영이 아닌 사업이 아닌 부동산 투자로서의 본질인 샀다가 운영해서 팔고 빠지는 거. 네. 그거에 집중한다면 즉 그걸 이제 90% 허들러 본 거죠. 90% 이상 이익을 다 배당하고 재투자를 안 한다면 법인 세금 자체를 면제해 줄게라고 이제 특별 혜택을 준 그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사례로 그런 성공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국내 다들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S 리츠의 상장 리츠인 경우에는 네. 주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한 8,000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 5,000원에 상장을 네, 했죠 아마? 그렇습니다. 네. 한 상장 시점도 한 이제 4년 정도 되었지만 네.
그 좋은 자산들을 잘 담으면서 네. 또 임차인 운영도 잘 하고 그러면서 가치도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도 5,000원에 거래되던 것들이 6,000원, 7,000원, 지금 이제 8,000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그 리츠가 이제 자산 하나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매각 차익이 이제 배당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 즉 자산을 매입해서 좀 포트폴리오 효과를 또 누리면서 좋은 자산 또 좋은 타이밍에 매각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그 주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각이 바로 안 일어나도 그럴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로도 가격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이제 최초의 공모가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면 뭐 들고 있어도 좋은 거고요. 상당한 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중간에 팔더라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IRR 기준으로 하면 그동안 배당도 받지 않았습니까? 90% 이상 배당 받았고요. 네. 한 10%, 연 10% 이상 배당 수익 누릴 수 있었던 거겠죠. 뭐 이제 그러한 다른 리츠들도 이제 그런 스토리로 더 가면은 좋겠는데요. 저희 KB스타 리츠도 좀 그렇고요. 뭐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공모 상장 리츠를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하나 정도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그 단타매매는 정말 리츠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시고 퇴직연금 같은 어떤 장기 안정자금 네. 또는 개인 투자자금 중에서 약간 일부 담기로 하셨으면 좀 주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이거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면 다시 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놓으면 다시 잡기가 어려운데 그러느니 좀 길게 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상식적인 말씀 드리고요. 그걸 좀 방증한다고 할까요? 제가 한번 좀 자료를 하나 가져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주식이 좀 많이 발달해 있고 리츠가 네. 발달해 있다 보니까 한 2005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최근 8월까지의 그래프인데요. 네. 수익률을 보면 요 맨 위에 있는 요 리츠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 비교군은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뜻이냐?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네. 리츠를 하더라도 좀 찌글찌글하죠. 위아래로 그렇네요. 네.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이 복잡함 속을 타고 가시려고 했다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이고 그냥 마음 편하게 딱 투자하시고서 5년 바라보겠다, 10년 바라보겠다. 네. 대신 그런 정도의 돈을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재산 하시면 안 좋고요. 그렇다고 하면 리츠는 성질상 반드시 이기는 투자다. 왜냐하면 리츠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네. 정부가 각종 세금으로 네. 인프라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소위 외부 경제 효과가 큰 자산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부가 기업도 많이 지원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지원도 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부동산은 단기 매매 접근보다는 장기로 접근하신다면 제 생각에 대체로 수익 구간 좀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네. 세 가지를 좀 리츠를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맞네요.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네. 본인의 이제 투자 목적이 네. 시세 차익이 목적인지 배당 수익이 목적인지를 보시고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세 차익이 목적이시라고 하면은 리츠는 저는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리츠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배당을 목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상장 리츠들의 어떤 이제 좀 그 전체적인 어떤 이제 상장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이게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반도 그렇게 좀 넓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뭔가 수급 상황이 좀 꼬이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상장 리츠들의 기초 자산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이 있고요.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동산들에 비해서는 경기에 좀 덜 민감한 부동산이라면 호텔이나 뭐 리테일 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잘 보시고 좀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초 저기 상장 리츠들의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운용사는 어떤 운용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그런 어떤 기관들이 어느 상장 리츠에 투자를 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검증된 이게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용사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용사가 좀 큰 운용사, 그다음에 조직 체계가 좀 잘 갖춰진 운용사, 그다음에 운영 인력들의 전문성이 좀 그래도 충분한 그런 운영사인지 좀 이렇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도 좀 좋은 어떤 리츠 상품을 좀 고르시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리츠 관련된 상장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다음 달에 상장하는 그 상품을 좀 본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멀리 오셨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 이제 KB스타 리츠는 그 KB금융그룹이 이게 첫 번째 내놓는 공모상장 리츠이거든요. 그래서 KB금융 계열사들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폰서용 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기초 자산으로 편입한 자산이 벨기에의 그 노스 갤럭시 타워하고 영국의 그 삼성전자 유럽 헤드쿼터인데요. 각각 벨기에 정부하고 삼성전자라는 우량 임차인하고 장기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 물가에 연동해서 그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조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인플레이션 해치가 좀 가능한 자산으로 구성을 좀 했다. 그리고 임차인의 이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7년 평균 예상하는 배당 수익률이 한 약 7.8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다른 상장된 리츠들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높은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회계 기간을 조금 다른 상장 리츠들하고 좀 차별화를 좀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은퇴 소득자들이 좀 매월 좀 현금 배당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이제 기회도 좀 만들어놨다. 이런 면에서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좀 KB스타 리츠의 좀 좋은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승전결이 다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멀리서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이 리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